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7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 확진자가 집중된 가운데 정부는 선제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5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4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73명, 경기 320명, 인천 64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외에도 전북 75명, 부산 41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26명입니다. 사망자는 1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612명, 치명률은 1.35%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한 달간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26건 가운데 종사자나 간병인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19건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 등을 주요 감염 위험 요인으로 판단하고 선제검사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기존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기존 4주에서 2주로 강화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상 확보를 방역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며 제대로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상향 시에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최다를 기록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지 기자, 현재 그곳 병원의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모두 30개 설치돼 있지만 현재 모두 사용 중이어서 남은 병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의료원은 우선 군의관과 간호사들 지원을 받아 준중환자 병상 4개 정도를 추가로 마련하는 중인데요. 문제는 위중증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하루 사이 21명이 늘어 이제 226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연일 하루에 20명 넘는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 확진자 발생 이후 위중증 환자가 5일 정도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다른 전체적인 병상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즉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40개로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엔 병상이 단 3개만 남았는데요. 서울에는 단 1개만 남았고 나머지 2개는 인천에, 경기에는 1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정부는 중환자 병상 300여 개를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추가로 확보한 중환자 병상은 22개입니다. 중환자 병상을 새로 만들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제 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우선은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준중환자 병상을 활용해 중환자 병상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되는데 준중환자 병상도 현재는 수도권에 3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서울은 역대 2번째로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고위험 업종 종사자와 대중교통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서울의 신규 확진자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378명 나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발표된 하루 확진자 규모가 399명이었는데 이보다는 적지만 서울 지역만 따졌을 때도 역대 2번째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먼저 집단 감염 사례부터 살펴보면요. 용산구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추가 감염이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62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가족과 지인 등도 포함됐습니다.
구로구의 요양병원에서도 새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환자 2명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다른 환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됐고 현재까지 최소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외에도 강서구 소재 교회, 영등포구 학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달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 비율은 31%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22%에 달합니다. 관리가 어려운 확진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네, 서울시가 오늘 추가 대책을 또 내놓았는데요. 주요 내용들 정리해 주시죠. 먼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더 많은 진단 검사를 하고 자택 격리 치료만큼은 막겠다는 목표로 그만큼 병상도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발표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고위험 사업장 그리고 또 필수업종 종사자에 대한 전수 검사 계획입니다. 택배 등 유통 물류, 콜센터, 봉제사업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업 종사 등과 같이 산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고위험 집단과 여기에 긴급 돌봄 및 버스, 택시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도 무료 전수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에는 매일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되는데 지금 이 설치 작업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의 검사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틀간 서울 지역 임시검사소에선 만여 명이 검사를 받아 첫날 기준으로 17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서울시는 손쉬운 검사를 통해 하루 만여 건인 검사 건수를 최대 3만 7천 건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200여 개밖에 남지 않은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 소망교회 수양관과 서울시립대 기숙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사흘 만에 다시 300명 선을 넘었습니다.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이미 다 찼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확진자는 이틀 연속 500명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민아 기자, 확진자가 다시 300명을 넘었다고요? 네,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29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20명, 해외 유입은 9명입니다. 지난 13일 휴일이었죠. 331명으로 최다 확진자가 나왔다가 그 후 200명대로 줄었었는데요.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늘었습니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확진자는 501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을 넘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포천 기도원과 관련해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종로구 음식점 관련 2명,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관련해 1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른바 N차 감염은 신규 확진자의 62%인 206명이고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경우도 89명입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치료병원에는 중증 환자 전담 병상 49개가 있는데요. 현재 모두 사용돼 남은 병상이 없습니다. 일반 병상 가동률도 84.1%로 120여 개만 남아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80%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연말까지 기업 연수원 2곳과 리조트 1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경기대 기숙사 건물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대기 환자들을 순차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 있는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밤샘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6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4개 사유가 인정됐는데 윤 총장은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민철 기자, 먼저 징계위 결정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를 제시한 게 총 6가지인데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언론사조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은 징계로 이어지기에 약하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고 징계 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이 징계위 측은 증거에 입각해 결정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위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시작해서 17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끝났는데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서 지휘하게 됩니다. 네, 징계위 결정에 대한 윤 총장 측 입장도 궁금한데 일단 윤 총장은 오늘 정상 출근했다고요? 네, 윤 총장은 평소처럼 오전 9시쯤에 출근해서 지금도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선 오늘 오전 8시쯤엔 징계의 결정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번 징계위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며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보수 야권은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을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며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현직 검찰총장 징계로 검찰 내부 과제가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의 검찰 통제를 위해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 결정이 법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쫓아낼 수 있는데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며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실체 없는 혐의로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정의당은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감찰 보고서 누락과 징계위원 구성 시비 등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징계 처분 재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회의 참석을 거부할지를 검토 중인데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측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회의를 지연할 방법은 없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나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의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며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가경, 송광수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징계 절차를 통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 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 넘게 감소해 9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인데요. 문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앞으로의 고용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11월 취업자 수는 2,724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9달 연속 감소한 건데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감소세입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에서 각각 16만여 명씩 모두 32만 명 넘는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잠시 완화되면서 전달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11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취업자가 는 건 정부 재정 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과 보건사회 복지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지위별로는 이제 임시직 감소가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령층으로 봐서는 청년층이라든가 30대 감소폭이 좀 확대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줄면서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포인트 감소한 60.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채용 위축 등으로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1.9%포인트 하락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3.4%, 11월 기준으로는 200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앞으로의 고용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이 포함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병역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학력에 따른 현역병 복무 제한이 폐지됩니다. 병무청이 오늘 행정 예고한 병역 처분 기준 변경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중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경우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신체 등급이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5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충남 보령의 한 대학에서는 베트남인 유학생 20명이 집단 감염됐고 대전에서는 마스크 제조업체 직원 7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백상현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보령에 있는 아주 자동차 대학교 기숙사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2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앞서 그제밤 같은 기숙사 내에 베트남인 유학생 1명이 확진되면서 입소자 전원이 검사를 받았고 어젯밤 늦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 판정된 학생들은 각자의 기숙사 방 안에 격리됐는데요. 방역당국은 내일 아침 확진 판정된 학생들을 경기권의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예정입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의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당진 나음교회 확진자가 다녀간 기도원과 관련해 확진자 가족과 접촉자 등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천안에서도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확진돼 당진 나음교회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이 밖에도 천안과 당진 등에서 7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14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유성구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그제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직장 동료 7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직원 50명을 검사 중이고 공장 내부 환경검체도 채취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지난 7일 이후 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관평동 맥주집과 관련해 2명이 연쇄 감염되는 등 7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80대 환자가 또 숨져 관련 사망자가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50여 명이 코로나19에 새로 확진됐습니다. 특히 대구의 한 교회에서 10여 명이 또 집단 감염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안상혁 기자, 대구 영신교회에 이어서 다른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면서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신규 확진자는 모두 55명입니다. 대구 27명, 경북 28명인데요. 이 가운데 14명이 대구 중구 세비전교회 관련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선 지난 11일 이후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전체 신도의 절반인 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외에도 대구 남구 신일교회에서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 영신교회와 관련해 대구 1명, 경북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세 교회를 임시 폐쇄하고 교회 사이의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확진자가 3명 이하로 나온 다른 17개 교회에 대해서 집합 금지 조치했습니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신도들이 모임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교회 집단 감염 사례 외에도 지역 내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2명과 지인 7명 등 1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안동과 구미, 포항 등 8개 시군에서 2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의 관련 행사 중단을 권고하고 정부 방침과는 별도로 정규 예배 참석 인원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등학교와 성당발 연쇄 감염으로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천수 기자, 확진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네, 제주시 대기고등학교 학생 1명이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까지 이 학교 학생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일반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재학생의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제주도 방역당국이 정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이 학교 학생 1학년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앞선 확진자들과 학년이 달라 감염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지만 검사 결과에 총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등교 수업을 중지했고요. 제주 지역 60명 이상 유치원과 200명 이상 유초중고등학교 140여 곳에 대한 등교 인원도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선 또 제주시 구자읍 김영 성당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이 성당 미사에 참석한 관광객으로부터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확진자 중 회복기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어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했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김영리 주민 2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지난달 하루 평균 4만 명을 넘었던 제주 방문객이 최근 19,000명으로 절반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독일은 오늘부터 사실상 전면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연합은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대응해 백신 승인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독일은 오늘부터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시행합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2만 명씩 나오는 등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데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전역에서 슈퍼마켓과 은행 등 필수 시설을 뺀 다른 업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학교 역시 문을 닫습니다. 봉쇄령은 다음 달 10일까지 유지되는데 크리스마스 때 가족 구성원 4명이 모이는 것까지만 허용됩니다. gesagt, ich gerade nur ein Rezept vom Arzt holen. Ich habe jetzt irgendwie dieses Jahr das Weihnachten finde ich nicht so wichtig im Angesicht der Tatsachen, die wir gerade so haben in der Gesellschaft. 영국 런던에서도 봉쇄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음식점과 술집은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고 극장과 볼링장 등 실내 오락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프랑스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덜란드도 코로나19 발생 후 가장 엄격한 수준의 봉쇄 조치를 5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Heel begrijpelijk. Het aantal loopt zo ontzettend op. Ik denk als dit niet gedaan wordt, dat gevolgen niet te overzien zijn. 현재 유럽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천만 명, 누적 사망자도 46만 명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이에 유럽연합, EU사나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승인 심사를 오는 21일로 일주일 이상 앞당겼습니다. hergeben, aber man darf da eben optimistisch sein, eine Zulassung am 23.12. erfolgen kann. Das ist eine gute Nachricht für die ganze Europäische Union, weil wir natürlich sehr zügig anschließend gemeinsam mit dem Unternehmen in die Verteilung
kommen innerhalb der Europäischen Union. Ich sage noch einmal. EU 집행위원장은 올해 말쯤 독일 등 국가에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코스피가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에 나서며 1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4.97포인트 상승한 2771.79에 코스닥은 8.38포인트 오른 939.65에 마감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시장은 호재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단독 사자에 힘입어 주 초반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투여 승인 소식에 2% 넘게 올랐고 금호석유는 내년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잇따른 대규모 수주 소식에 국내 조선주 대부분이 상승했고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며 포장과 재택근무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0전 오른 1,09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연일 아침마다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아침도 기온이 오늘만큼이나 내려가겠는데요. 모레는 낮 기온과 아침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는 듯 싶겠지만 토요일 다시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맑은 구역에 들어있지만 서해안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눈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제주 산간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0cm, 제주도는 최고 3cm, 호남 서해안에서도 1cm 미만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청주 1도, 광주 대구 4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